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죽여 마땅한 사람을요. 스쿨 카운슬러인 지아야에게 한 명의 남학생이 찾아옵니다. 첫 인상은 어두운 그늘 안에서 서성이는 작은 동물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고등부 1학년인 노즈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노즈 아키나리였습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아키나리는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하였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눌수록 자하야는 그 아이의 똑똑함과 정중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카운슬러에게도 비밀 엄수 업무가 있나요? 필요하다면 보고해야겠지. 물론 내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염소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노즈는 교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염소를 가해한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요. 흥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혹시 선생님께 거슬리는 사람은 없나요? 제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뭐? 자하야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15년 전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 이리이치가 출소 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여고생을 강간하고 발가락을 부러뜨리고 손가락을 잘랐으며 고막과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등 엄청난 잔혹성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벌인 사람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마을 주민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키나리가 다시 지하야의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대화 중 아키나리는 또 이 말을 하였습니다. 전 언젠가 사람을 죽일 거니까요.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살인 같은 건 저지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하야는 아키나리와의 대화에서 실제로 아키나리가 사람을 죽이기 싫어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역시 사람을 죽이기는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 충동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하야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금소금을 듣고 지하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안쪽을 보니 그네가 보였고 그 옆에서 흔들리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 소리는 그 남자가 배트를 들고 그네의 철제 기둥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얼굴, 눈가를 가리는 하얀 머리카락. 지하야와 그는 말소리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2초 후 그가 지하야를 알아볼 것입니다. 눈이 마주칠 것입니다. 남자 뒤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그런 걸 들고 뭐 하는 겁니까? 남자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성함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아야의 남편인 노리후미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복역 후 살고 있는 이리이치 사건 피해자의 친인척이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라이시 준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3번째 피해 아이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노리후미는 빈 잔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조카딸은 2눈과 고막을 잃었어. 거기에 2다리에 아킬레스건까지. 절단된 아킬레스건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이리이치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16년 동안 그 녀석은 피해하던가 시라이시 가족보다 힘들었을까?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더 가혹했을까? 이것은 노리후미의 감정입니다. 이리이치는 법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나왔지만 그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리이치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이치가 금속 배트를 손에 들고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신고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금속 배트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는 금속 배트를 들고 다녀도 괜찮고 이리이치는 안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난 이리치가 적어도 그 자식이 고통받으며 죽기를 바랄 뿐이야. 지아야는 대학 때 스승이었던 데라카네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데라카네 교수는 조만간 이리이치를 카운슬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아야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리이치의 신원 인수인인 그의 삼촌이라고 합니다. 지아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쓸데없는 논의는 그만하지. 자네가 이 일을 놓으면 받을 돈.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준비했네. 자네에게 이번 카운슬링에 기록을 맡기려고 해.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 조건이 불만스럽나? 난 지금 자네의 은사를 만나게 해주려는 건데. 남편인 노미후미에게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제 발생. 오늘은 집에 못 갈 것 같아. 밤 10시가 되어도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습니다. 언뜻 보이는 방송사고라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생방송 도중 게스트로 출연한 시라이시 준조가 이리이치가 사는 주소를 말한 것입니다. 지아야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아키나리의 동생인 도야의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도야는 지아야에게 형인 아키나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라이시 준조가 방송으로 이리이치의 주소를 말한 직후 아키나리의 이상한 말. 지아야는 아키나리를 찾으려고 밤새 돌아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리이치가 사는 곳을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이리이치가 사는 하코사카 마을 3번지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습니다. 가드레일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차도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키나리! 오지 마세요. 지아야는 달려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상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키나리는 가슴에 손을 대고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니? 오지 마시라고요. 아키나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보였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뒷주머니에 넣은 오른팔 근육이 꿈틀꿈틀 경연하고 있었습니다. 부탁이에요. 지아야는 아키나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깡하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여운을 가지고 직선으로 뻗은 이 길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 너머에는 흰머리를 하고 있고 배트를 손에 들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퍽하고 아스팔트를 박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키나리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